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콘텐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학목의 계산 배경과 학업 역량 평가 요소 및 학업 성취도 평가 항목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학업 역량 평가 요소의 세부 평가 항목인 학업 태도 탐구력과 함께 두 번째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분량 조정이 문제로 학업 역량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 한 가지만 설명하고 1편을 마무리했던지라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분석 콘텐츠 1편을 읽어보신 이후에 이번 콘텐츠를 읽으시는 것이 이해에 더욱 용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은 학업 역량 평가 요소의 하위 평가 항목인 학업 태도입니다. 우선 기존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평가 항목을 학업 태도로 축소하였습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태도나 의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줄어들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쓰기도 빠듯한데 의지까지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업 태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학업 태도도 좋을 테니까요. 교과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수행평가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수업만 열심히 듣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과 관련된 지적 성장의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으로 수업에서 배운 교과 개념에 심취해서 매달린 경험이나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서 탐구를 확장해본 경험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의 극한 개념에서 직관적인 정의의 의문을 느껴 해석학적 개념까지 파고들고 신소재 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중화 반응을 배운 이후 이 중화 반응을 통해 고순도의 고분자 물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알칼리 가주분해 공정 및 해당 고분자 물질로 개발한 탄소 복합 소재 등을 탐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해드릴 평가 항목인 탐구력과도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꼭 세특에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도 충분히 학업 태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이 관심 분야를 조합해 기존의 커리큘럼과 다른 우리만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안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원하는 탐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든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실험 전 사전 유의점이나 배경 지식을 정리해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활동 또한 진취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업 활동을 비롯해 토론, 연구, 실험, 실습과 같은 여러 과제 수행 과정 속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취 수준, 학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 등에 주목하여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까지도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탐구력 평가 항목입니다. 기존의 탐구활동 평가 항목은 탐구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탐구활동의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탐구력의 의미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탐구활동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좋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 과정을 통해 자신만이 깨달음을 얻고 또 구체적인 성과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구력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나 요새 의학학 계열에서는 연구 역량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지난해 의대 분석 콘텐츠들에서 연구 중심 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의사는 어떤 의과대학에서든 환영받을 가능성이 크고 석 소장님께서 약학대학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에서 개국 약사보다는 연구 약사라는 진로 방향성을 추천하며 연구 약사로서의 역량이 약대 지원이 당위성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탐구력은 의학학 계열에 지원하실 수험생 여러분께 핵심 키워드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콘텐츠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 즉 교과서 개념을 학습하고 문제를 열심히 풀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보다 고차원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 독서 및 연구 등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 역량이 향상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교내 활동에서 영감을 얻어 탐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 보통 탐구 동기든 탐구 수단이든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보다는 독서 활동과 연결 짓는 것이 더 학술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는 한데 2024학년도부터는 독서 기록이 대학에 제출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니 글자수 제한의 압박 속에서 활동이 어떠한 측면을 어필하는데 글자수를 더 많이 할애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중 두 번째로 설명드릴 평가 요소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른 수시 모집 전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정성적 평가 요소의 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교과 성적뿐 아니라 학생이 쌓아온 노력, 가지고 있는 소질,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을 이어받아 최근에는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과목의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책 발표에 따라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는데 특히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 입원 문항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및 배운 점을 지원자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평가 자료였기에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대학이 학업 외적인 요소를 정성평가하는 데 큰 타격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팀장과 함께 자기소개서 솔루션을 진행하던 학생들도 그렇고 대개 이번 문항은 그냥 흘러가는 문항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번 문항에 대한 고민 없이 무난하게 남을 잘 도운 사례를 서술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1번 문항과 연결성 있게 소재를 잘 잡아낸다면 대학에 여러분이 학창시절 들인 노력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두 학생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는 과학기술 동아리 부장으로서 직접 강연자를 섭외해 주도적으로 강연을 기획 및 구상했다는 내용이 있고, 학생 B는 과학기술 동아리 커리큘럼에 인공지능 윤리를 탐구하는 주간이 있었는데 부원들이 그 시간에 과학기술에 대해 더 탐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며 볼멘소리를 냈고, 이러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의 핵심이 윤리나 법을 탐구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공감하기 힘듦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에 고민 끝에 변리사를 수소문해서 학교에 초대해 과학기술 특허 분쟁 사례, 인공지능 개발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강연을 기획했고, 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동아리원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보다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냈다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연 섭외 및 기획이라는 소재여도 학생 A보다는 학생 B 케이스가 입학 사정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단순히 학생 B가 설명하는 분량이 더 길어서라기보다 원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생 B가 대체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기소개서에 위와 같은 스토리를 서술하면서 이러한 경험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미래에 해당 연구가 가지고 올 가치를 중심으로 이들을 설득하겠다는 연구자로서의 의지를 함양할 수 있었다고 마무리한다면 진로 분야 및 지원 전공과의 연계성도 챙기며 금상첨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폐지가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쉬운 소리는 그만하고,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 담지 못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라도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기에 더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인 미반영, 학교생활기록부 글자수 축소 등의 제한까지 생겨버렸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비롯한 비학업적인 요소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의 간소화 및 다소 추상적인 비학업적 요소들이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이는 이번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의 핵심 개선 방향이 되었죠. 위에서 설명드린 제한 사항으로 인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로 정성적인 요인을 어필하기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맞으나, 이러한 상황 속 최선의 세특 기재 방법에 대해서 이 팀장이 다음 콘텐츠에서 예시를 들며 설명해 드릴 테니 학생 및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는 기존 인성이 평가 항목들을 근간으로 하여 여기에 발전 가능성이 리더십 평가 항목을 추가해 공동체 역량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사전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연구진들이 구성한 개념입니다. 사전적으로도 의미를 살펴보자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이 공동체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의 역량이 합쳐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공통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는 비학업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활용했으며, 당시 학생부 종합 전형 연구에서는 인성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발전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이라는 용어가 해당 연구에서의 정의라기보다 사람이 성품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가깝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다소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다른 평가 요소와 중첩되는 영역이 많기도 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지 판단하는 것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판단 근거도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하나의 독립된 평가 요소로 활용하기보다 다른 평가 요소에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비학업적 역량 중에 하필 공동체 역량을 선택해 통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역량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나머지 역량은 그대로고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두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대학 생활의 과정 그리고 사회 진출 이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타인과 함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측면을 떠나서, 최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융복합 소양이 중요해진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계실 텐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과대학의 예시를 들어보면 요즘 암치료에도 다학제 진료를 적용하여 특정 암을 해결하기 위해 한 전공 분야의 의료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내과, 외과, 혈액종양내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팀으로 협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심장 박동기 같은 의료기기에도 이과대학 연구진을 비롯해서 신소재공학, 전자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석 소장님께서 디지스트 합격 사례 분석 콘텐츠에서 여러 학문을 융합하여 그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낸
만들어내는 융복합 명량의 핵심과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인성이라는 측면이 흔히들 말하는 착함이 아니라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자기소개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배려, 나눔에 꽂혀서 자기가 얼마나 이타심이 깊은지 봉사활동에서의 보람을 통해 얼마나 감화되었는지 어필하기 바빴기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교훈까지 기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모로 개인적 측면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맥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 역량의 평가 항목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4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은 분리되어 있다. 평가 항목 간소화를 위해 협업과 소통 능력으로 합쳐졌고 나눔과 배려 항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실성과 도덕성도 성실성과 규칙 준수 항목으로 재편되었는데 도덕성은 사전적 의미가 도덕적인 품성, 즉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관련된 것으로 인성만큼이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 기록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규칙 준수로 이를 한정지은 것입니다. 기존 발전 가능성 평가 요소의 하위 항목은 리더십을 제외하고 모두 평가 항목에서 사라진 듯 보이는데 절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해당 평가 항목은 다른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리더십만 봐도 다양한 리더의 덕목이 있겠지만 조직,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창의적으로 헤쳐나가는 리더라면 리더십에 더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이러한 해결책을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스스로 부딪혀가며 찾은 것이라면 자기 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해드린 학업태도 탐구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신이 학업을 개척해 나가려 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릴 진로 역량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평가 항목에서도 학생이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 활동을 경험하려 했는지 등을 통해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개선된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 중 첫 번째인 학업 역량이 세부 평가 항목인 학업태도 탐구력과 두 번째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공동체 역량이 하위 평가 항목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이 팀장이 앞서 과학기술 동아리라는 소재를 활용해 학생 A, B 사례를 들어 입학사정관에게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기억에 남기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를 구상하고자 하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읽어보신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전략 및 세특을 구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